여러분들이 NH와 IL이 나왔다?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감점을 차지하는 곳이 이거 하나만 아셔도 그 구간을 탈출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국어 회화를 프리토킹으로 오픽 IH 수준까지 취업 스펙으로 전환해드린 남자 주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어떤 거냐면은 오픽 IL NH 레벨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은 오픽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픽 시험이란 어떤 시험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아시기 위해서 제가 왜 오픽을 맨 처음에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세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시험 영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시험 영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토익도 너무 싫고 막 다 싫었어요. 그냥 회화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회화 공부를 그냥 무작정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학생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은 회화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럼 취업을 못해요. 취업을 못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각 회사별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공고를 낼 때 영어 점수 몇 점 이상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죠? 영어 점수 어느 정도 올라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요건들을 전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 맞췄는데 만약에 오픽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영어 시험이 없어서 지원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결과적으로는 회화 실력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증이라고 하죠. 이 증을 같이 취득을 하셔야 되세요. 그 같이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거나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화에 가장 적합한 시험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추천해 줬던 게 오픽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영포자, 왕초보였다가 영어권 국가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요. 왕초보였다가 왕초보에서 시작을 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오픽 IH, 독어, 불어, OPI, IM 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오픽, OPI 자격증을 모두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오픽을 선택을 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프리토킹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유럽에서는 외국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는데요. 그게 레벨이 A1, B1, C1, C 이런 식으로 나눠요. A1에서 C2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영어 회화 뭐 마스터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고 원어민처럼 되고 싶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원어민처럼 되고 싶으시면은 아예 애초에 중학교 때 그 나라 가셔야 되세요. 영어권 국가 가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늦었으니까 이미 대학생이 돼버렸으니까 할 수는 없었었고요. 그러면은 회화를 잘해서 회화로 오픽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걸로 이제 취업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맨 처음에 그 유럽에서 아까 A1, A2, B1, B2, C1, C2까지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일상회화예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일상회화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C1 레벨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은 과학, 기술, 법률이 나와요. 과학기술 법률. 내가 만약에 과학기술 법률 쪽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2가 뭐냐면은 의외예요. 어떤 거게요? 뭐냐면은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뭐 사시남정기 이런 거 영어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C1, C2 레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픽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지 오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오픽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오픽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미국에 있는 액트플리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이 액트플리라는 회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LG보다 오래된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많은 분들이 오픽 자체를 삼성에서 만들어서 삼성에서 이제 보는 걸로 알고 계신데 잘못되신 거고요. 액트플리라는 회사를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갖다 매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시험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실제 생활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하죠. 과학기술은 아니고요. 과학기술 법률 쪽까지는 아니고요. C1 레벨까지는 아니고 B1에서 B2 레벨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프리토킹으로 이 시험을 봤었을 때 제 생활 비즈니스까지 B1, B2 레벨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회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시험 언어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픽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네, 컴퓨터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만 있고요. 독일어, 불어 같은 경우는 OPI라고 서울에 가셔서 직접 전화로 원어민과 보셔야 됩니다. 문항수 같은 경우는 12에서 이제 15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응시료는 올랐어요. 7만 원대였는데 8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40분 정도가 돼요. OT라고 해서 맨 처음에 가시면은 우리 오픽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것까지 하는데 한 20분이고 이제 실제 바로 하는 시간은 40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오픽 시험장 가시면은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어학실 있잖아요. 가면은 컴퓨터가 있고 이제 헤드셋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헤드셋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질문이 2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은 한 번 더 들을 수 있거든요. 2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일주일 안에 점수가 나오고요. 일주일보다 더 빠르게 점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HIL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구간을 탈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와 IL이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첫 시험에 보통 일단 IM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분들이 NHIL이 나오냐면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이거 하나만 아셔도 어느 정도 그 구간을 탈출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질문을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어학시험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픽에만 쏟아부은 돈만 해도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어학 미쳤었어요. 지금도 미쳐서 막 특허도 내고 이러고 특허도 취득했고 이러는데 이렇게 외국어 어학 시험을 많이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하기 시험에서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감점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감점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H와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질문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하시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더라도 완전히 내가 이해한 거랑 다른 문제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영화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영화를 보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저는 검은 수녀들 봤거든요. 검은 수녀들을 보고 왔는데 검은 수녀들 보기 전에 뭐 예매부터 시작해서 뭘 했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와서 뭐 했고 이런 걸 설명을 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화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만 딱 듣고 아 이거 영화 질문이구나 하고 혼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세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그냥 막 말을 하세요. 아니면은 영화라고 해서 검은 수녀들 봤는데 검은 수녀들에 대한 영화 내용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하 점수가 나옵니다. NH, IL 사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 구간에 계신 분들 그리고 IM1 레벨까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대답을 못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발화량 뭐 늘리고 막 이런 것도 다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다 좋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만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듣는 연습 먼저 하세요. 질문을 갖다가 들었을 때 보통 오픽에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 문제만 나가지 않아요. 보통 2개에서 3개 질문을 갖다 동시에 던져요.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고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두 설명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보통 3개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 구간을 탈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듣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방금 질문을 들었어요. 보통 이런 영화나 아니면은 맨 처음에 이제 질문 이제 3개씩 4개씩 묶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씩 4개씩 묶어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주제가 영화 주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영화 주제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영화 주제인데 다른 질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지금 나온 질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질문이 말하고 나니까 다음 질문 나오는데 또 똑같은 걸 물어보네? 그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디테일한 구성 요소들, 질문 구성 요소들을 들어보면은 다른 질문들이에요. 그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이걸 하셔야지만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해드렸던 거 정확하게 듣는 연습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회화까지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밑에 컨설팅
하는 것도 올려놨거든요. 회화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와서 구경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픽으로 원하시는 등급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